2019년 6월 5일 오후 비 내리는 시드니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시드니에 날씨가 아주 좋아서 비가 한동안 안 오더니 그래서 뭐 댐에 물이 모자라 가지고 뭐 물 사용을 어떻게 한다 그러더니 어제 오늘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댐에 좀 물이 고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올린 그 호주 선거의 결과에 관한 녹음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어요. 다른 것보다 많이 들어주셨어요. 제가 그 전에 올린 앵글로색슨 유적에 관한 녹음을 들으신 수와 비교하면 뭐 약간 과장해서 10배인데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이 들으시는 분들의 관심사와 저의 관심사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얼마 동안 들으신 분들 중 제일 많이 들으신 분들의 명단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엊그제 집계한 건데 그 네 분이 공동 1등을 하셨습니다. 흔히 송골매 7856님께서 늘 혼자 1등이신데 이번에는 네 분이 똑같은 시간을 들으셨어요. 아마 어느 에피소드를 합치면 이 시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네 분은 송골매 7856님을 포함하여 착한 악마님, 뇌가 삐딱한님, 그리고 167cm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을 이번 주에 4대 천왕으로 제가 선정하였습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네 분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이 교회를 다니신다는 것과 4대 천왕 중 한 천왕이 되신다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겠군요. 혹시 이런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른 걸로 선정해 보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댓글을 남기신 분이 계세요. 산티아고 호주님께서 남기셨는데 제가 약간 편집해 가면서 좀 단순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듣기 시작했는데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 유용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듣는 사람이 많건 적건 자기 스타일로 가는 모습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고맙게 청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물론 뭐 훨씬 화려하게 적으셨는데 제가 좀 소박한 버전으로 만들어서 읽었습니다. 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댓글까지 읽었으니까 슬슬 본론으로 서서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가려면 이제 오늘날의 상황을 조금 얘기해야 되는데요. 요즘 뭐 뉴스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큰 뉴스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뭐 이런 뉴스죠.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뉴스에 대해서 뭐 자기 분석과 무슨 자기 의견을 합하여 이런저런 사람들이 온갖 얘기를 하죠. 뭐 팟캐스트에도 많은 녹음이 되어 있고 뭐 그거 한국 사람들이 녹음할 뿐만 아니라 뭐 이 세상 많은 나라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저기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보는 옳은 방법은 그것을 관찰한 무슨 증권 연구소나 그것을 잘 알려고 하는 무슨 대학 교수님의 말을 통하여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의 입을 통하여 듣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에 있는 누구누구가 뭐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되죠.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 본인도 뭐 여기저기서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좀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순화해서 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슨 미국의 외교관이나 아니면 뭐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현직에 있으니까 말을 뭐 어느 정도 정돈된 말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현직에 있지 않으면서도 이 일에 강력하게 관련이 확실하게 연결된 사람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은 백악관에 있지 않지만 백악관에 트럼프랑 같이 있을 때 이 사람의 공식 직함이 Chief Strategist, 수석 전략가로서 뭐 이런 일과 당연히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이 사람이 이 일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말이 아주 거침이 없고 오늘날에 벌어진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죠. 이게 뭐 잘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뭐 남의 생각을 분석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백악관에서 하고 다녔던 행동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하면 그게 설명이 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누가 쓴 글을 제3자가 쓴 글을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서 스티브 배넌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인터뷰를 몇 개 보시면 그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구도가 분명해질 거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그런 스티브 배넌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배넌은 늘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스티브 배넌이 호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죠. 그랬더니 이제 그 내용이 태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미국이 잘 몰랐던 일들, 즉 중국의 행동이죠. 태평양의 특히 서쪽, 중국에 가까운 거기서 중국의 행동들을 미국이 잘 몰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깨워 준 주체가 호주다. 이런 내용을 이제 호주 사람이랑 호주 기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밝혔어요. 이제 그 내용은 그 신문, 호주 신문인 The Australian에 나왔고 그 글이 올라온 것은 6월 1일이니까 4일 전이군요. 제가 4일 전에 이걸 보고 녹음을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으나 제가 지난 주말을 포함하여 어제까지 일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혹시 이 글을 가지고 누가 녹음을 하지 않나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안 하시더라고요. 그 글의 제목은 이거예요. Australia, the canary in China's coal mine. 배넌. 배넌이 말했다 이 말이죠. 호주는 중국의 광산에 있는 커네리다. 그 새가 커네리죠. 왜 광부들께서 그 광산에서 일을 하실 때 새장에다 커네리를 가지고 과거에 가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안에 공기가 나빠지면 카네리가 금방 이상한 행동을 보이죠. 죽거나 그러면 그 새 행동을 보고 아 공기가 안 좋아졌구나 하고 금방 나오는 걸 할 수 있죠. 사람은 좀 무디더라도 새가 금방 반응하는 이 커네리 새가 금방 반응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새를 쓰는데 그러니까 호주가 이 경우에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체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은 뭐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죠. 뭐 그 태평양에서 중국이 그 작은 나라들에게 접근하여 뭐 돈도 많이 빌려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아니면 관광객도 많이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는 것, 강화하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원래 대만과 좀 연관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그런 행동을 하죠. 이제 이런 종류의 일관된 흐름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미국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스티브 배넌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 Australia was the canary in the mine. 호주는 그 광산에 있는 카나리아 새입니다. It played an important role. 그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디에 중요한 역할이냐? In the awakening of America. 미국을 잠에서 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To what China was doing.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정말로 잠을 잤다는 것이 아니라 뻔히 중국이 어떤 일인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문장이 이거예요. That was a wake-up call. 그것은 잠을 깨우는 전화, wake-up call 같은 거였으며 And a lot of guys in Washington.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guys라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How China was trying to influence our key ally in the Pacific. 어떻게 중국이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 협력국에게 영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지 이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호주가 한 역할은 그 카나리아 새 같은 그런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를 만한 그런 사건인데 호주를 봄으로써 이제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다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 오늘의 본론으로 가려는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을 볼 때 한국과 호주가 모두 미중 분쟁을 통하여 무슨 영향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나서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어떻게 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죠. 하지만 호주는
스티브 배넌의 관점에서 보면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근래에 본 재밌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스콧 모리슨이 선거에서 이기고 어느 외국에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얼만큼 관심 갖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외국에 간 것이 무슨 어디 영국에 갔거나 미국에 갔거나 뉴질랜드에 갔거나 뭐 인도네시아에 갔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간 것은 솔로몬 아일랜드였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말하면 음모론처럼 들릴 테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더 읽으면 빨리 읽겠습니다. 그 스콧 모리슨이 솔로몬에 갔는데 as the country는 솔로몬 아일랜드죠. is under pressure to switch its diplomatic recognition from Taiwan to China. 그 솔로몬 아일랜드가 현재 대만과 외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태평양에 있는 섬들에 보면 대만과 외교 관계가 있는 그런 조그만 섬들이 몇 개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꼬셔가지고 이 대만과 끊고 우리랑 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As Australia's intelligence agencies are carefully monitoring Chinese activities there.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호주의 정보 당국이 거기서 중국이 무엇을 하는가, 솔로몬 아일랜드에서 중국이 무엇을 하는가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본론으로 가기 위한 배경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배경에서 오늘은 누구를 볼 거냐 하면 호주 안에, 지금 호주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호주 안에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진 편하지 않은 마음을 설명하는, 소개하는, 그것에 대하여 논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어디에 올라갔느냐? 좀 잘 알려진 이거 잡지라고 해야 되겠죠? 정기 간행물 foreignpolicy.com 거기에 이 글이 올라갔어요. 거기에 어떤 중국 사람이 쓴 글인데 뭐 당연히 호주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이 쓴 글이죠. 그 사람이 쓴 글의 제목이 이겁니다. Chinese Australians, 그 중국 배경을 가진 호주 사람들은 are not a fifth column. fifth column, 한국말로 5열이라고 하죠. 다섯 번째 열. 이것도 fifth column도 무슨 뭐 그것의 의미와 역사적인 배경 이거 하면 또 다른 녹음이 되니까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적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글이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글입니다. 제가 그 글 쓴 사람을 이름을 눌렀더니 그 사람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멜번에 살고 있는 중국계 호주인이라고 하는군요. 이름도 완전 중국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 제목 밑에 이걸 요약이라고 해야 될까 부제목이라고 해야 될까 아주 좋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하려면 단어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단어가 한국말로 디아스포라라고 읽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Diaspora. Diaspora. 그래서 그 diaspora라는 거는 원래는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은 유태인 그런 의미로 쓰였으나 지금은 좀 확장해서 어느 사람들이건 간에 그 자기네 나라에 살고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diaspora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Chinese diaspora라고 하면 중국에 살고 있지 않은 중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호주 안에 잔뜩 있죠. 단순히 중국에서 태어나서 여기로 온 사람들 말고 자기네 부모님이 다 중국 사람 계통이거나 자기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국 계통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요. 흔히 우리가 이 사회에서 ABC라고 부르는 사람을 포함해서 ABC, Australia born Chinese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다 Chinese diaspora라고 이제 할 거고요. 그 단어를 포함한 문장은 이거예요. As tensions grow and Beijing seeks closer ties with the Chinese diaspora. 긴장이 고조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집권층이 베이징이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Australians are becoming increasingly suspicious. 호주 사람들은 여기는 보통 호주 사람들이죠.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을 포함한 보통 호주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호주 사람들은 increasingly suspicious. 점점 더 의심스러워한다. 누구를 의심스러워합니까? Of their fellow citizens. 같은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건 중국 사람들이겠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답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뭐 우리는 그거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지금 생각할 수는 있겠죠. 여기저기 읽어보아.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국제적인 배경, 그런 게 생기면서 중국 사람들이, 자, 호주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여기 이 사람이 몇 단어를 적었는데요. discrimination, 차별, fear, 공포, xenophobia, 이거 외국인 혐오증이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인 혐오증, increased suspicion, 증가된 의심, 그 다음에 loss of confidence, 그 다음에 loss of trust, 그러니까 신용을 잃고 믿음을 잃는 그런 거. 그런데 그 신용을 잃는 대상은 물론 중국 사람들이겠지만 신용을 잃는 그 주체는 누구냐 하면 개인적으로 호주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 또 이 사람이 뭘 적었냐면 Federal Institutions, 정부 기관도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Not wanting to draw attention,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지 않아서, and cause further tensions, 더 많은 긴장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아서, most Chinese Australians, 대부분의 중국계 호주 사람들은 decide to remain silent,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하거나, and avoid discussing these issues openly,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 속에서 배운 아주 불행한 삶의 교훈이죠. 이런 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자기검열이라고 하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호주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2016년에 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내가 중국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20만 명이랍니다. 호주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19세기 중반에 금캐로운 사람들의 후손까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 5대손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호주 안에 자기가 중국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 선거 기간 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하면 그 양측에서 중국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리버럴의 글래디스 리우라는 사람과 노동당의 제니퍼 양이라는 사람이 투표하기 전에 영어와 중국말을 섞어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죠. 요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이 쓴 말을 여기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First ever Australian election debate in both English and Mandarin. 영어와 중국말로 이루어진 역사상 첫 호주 선거 기간 중 토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소박한 마음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은 공식적인 토론이 없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하는구나 라고 이거를 뭐 일부 부러운 마음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대학 교수인 클라이브 머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어느 중국계 정치가들이 현재 중국 공산당과 각별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모임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더 큰 논쟁이 되면 표를 잃고 그리고 더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악영향이 갈까봐 그렇게 못한답니다. 여기 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The allegations were left unaddressed. 그 혐의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혐의라는 것은 저 중국계 정치가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혐의죠.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The candidates and the political parties they represented chose to remain silent. 그러니까 그 후보자들과 그 정당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자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더 문제가 커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겠죠. 이제 이 글도 제가 마지막 문단으로 왔는데요. 이 사람이 마지막 문단에다가 그 스콧 모리슨이 선거 기간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중국 무슨 뭐 미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을 여기다가 그 따옴표를 해가지고 빌려왔어요. 저는 뭐 여기서 처음 보는데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게 아주 강한 인상으로 남았기 때문에 여기다 빌려왔겠죠. 그 스콧 모리슨이 했다는 말이 무엇이냐? You stand by your friends. 친구들과 함께하고, 혹은 좀 의역하면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의 곁을 지키고, and you stand by your customers as well. 그리고 고객들과도 함께한다. 이 말 중에 어느 쪽이 친구고 어느 쪽이 고객이겠습니까? 이 사람 눈에는, 글 쓴 사람 눈에는 중국은 친구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스콧 모리슨의 말 속에 현재 호주 사람들의 이 사태를 보는 눈이,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호주 사람들의 시각인 한
여기에 살고 있는, 호주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삶은 불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사람의 글이에요. 이 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 회사에 중국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걔네랑 뭐 일할 일이 많이 있죠. 얘기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해도 되겠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불편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중국 사람들에게 판빙빙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뭐 한편으로는 좀 아쉽지만 뭐 바른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호주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오늘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